양당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쪽은 이제 분명하게 내란 응징,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독재 저지 이제 이런 카드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잠실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내란 종식 문구가 적힌 야구공을 던집니다. 9회 말 좀 운명의 순간에 우리 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히 시켰기 때문에 우리 6월 3일 이 대회전도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지요. 꼭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나면 대형 참사들이 생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재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자유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동놈이 판사를 다 그냥 두들겨 패서 탄핵하겠다는 이런 묵지막지한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안 되겠죠?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공짜로 돈도 뭐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 중도층을 포함한 과연 민심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찬조에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리되어가는 과거의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습니다. 내란 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거고 대한민국 전체의 리스크가 될 건데 내란, 그다음에 독재를 놓고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미 과거의 리스크보다는 다가올 현실적인 그런 리스크에 더 집중하고 그 부분을 더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쪽하고 손을 잡으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당신들이 대안이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국힘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윤 대통령과 정확하게 절연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 문제를 정리하고 나온 후보라면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손을 잡아버리니까 저는 좀 뜨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땐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 끌고 나오고 또 뭐 영화 보러 다니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야, 저 사람 너무하다. 이게 이제 훨씬 커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독재 국가론 중에 가장 제가 어이없어하는 게 즉 대통령이 있는데 그 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게 독재 국가다. 이 이론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다수당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초반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 의회 권력까지 가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는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서야대로 계속해서 싸우고 정치가 불안정했던 시기가 훨씬 더 행복했냐 그 대한민국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때는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튼튼하게 대통령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많은 국민이 또 그 얘기가 그럴 수 있다. 동의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게 곧 독재 국가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조금 좀 과장돼요. 여대 야손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문제고요. 지금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문제고 그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법을, 제도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왔는지 사실상 거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다만 행정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고 지금 사법 권력도 바꾸겠다고 대법관도 증언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헌법재판관도 2명 임명하는 거 막아놓고 내 사람으로 적어도 6명을 채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마음에 안 들면 6명으로 채워놓은 헌법재판소 가서 내가 한 번 더 판단하게 해서 내 입맛대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재명을 대표로 모시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걱정을 하는 거지 다수당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걱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저는 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잘 듣다 보면 뭐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잘 들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논리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야당이 말이야 다수 의사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협조 안 해주고 뭐 탄핵 계속 발의하고 내가 그래서 계엄했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저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한 논리인데 저걸 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이걸 갖다 한꺼번에 그렇게 퉁치시려고 하면 좀 곤란한 것 같고 이게 다수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도 지금 압도적인 의석이거든요.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 정말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해왔느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거의 마비시켰고요. 탄핵이 몇십 번이니까 40번이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 권력까지 갖고 또 이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나타나는 게 사법부까지도 지금 계속 공격하고 모든 법안들이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질 위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에서 그 저자들이 제시했던 그 방식들 분석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 같은 것들을 갖다 허구로 치부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경청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잘 또 갖고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 호소는 저는 잘 안 맞다고 보는 거죠.